오리온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8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2.07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리온에 관한 기사로 한국 가면 꼭 사와 해외에서 난리난 이 과자 매출 62% 상승, 김혜선 기자가 이 데일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오리온의 샌드위치 비스킷이라고 기초비가 외국인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서 이렇게 정도 된다면은 오리온의 경영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과연 그런지 한번 보죠. 이 뉴스를 보고 저도 한번 동네 편의점에 가서 봤는데 조그만 편의점인데 비첩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걸까? 그렇게 이제 이 초콜릿이 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계 추정 및 가정에 대해서 별도 방송을 했는데요. 뭐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지만은 관심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다. 이 경영이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은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측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자체를 불확실성과 변동성 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은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특히 오리온은 러시아의 이 초코파이가 유명해가지고 공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재고에 관한 하는 불확실성과 이 변동성인 경영 환경에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좀 제약이론 경영 쪽에서는 버퍼 관리로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494억 원을 달성해서 5.4%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의 20% 증가했어요. 이거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해서 매출 청이익률 8.3%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6.6%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908억 원으로 11%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은 0.8%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은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3.5%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1.4% 상승했고요. 운영경비가 6.4%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1.38로 0.02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91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6억 6,5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59억 3,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안은 재고자산의 경우 버퍼 재고 관리이다. 버퍼 산출은 안전재고 더하기 적합한 버퍼율 재고인데 안 팔리면은 버퍼를 내리면 되는 거고요. 잘 팔리면은 버퍼를 좀 올려야 되겠죠. 어쨌든 종합적인 결과는 재고 회전율로 나중에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의 상승은 회사의 핵심 평가 지표로 저는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나 어떤 기업이라도 이게 조직이라는 게 영업과 생산이 쪼개져 있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생산, 영업, 물류, 요즘 물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도 물류 병참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각자가 따로 놀기 때문에 이게 공동 핵심 평가 지표로 정해지지 않는 현실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뭘 해결해야 되는데 경영혁신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떠들어도 그거 아니다. 경영혁신은 공동으로 평가를 할 잣대를 제시해라, 경영주가. 앞서서 이마트를 얘기를 했는데 이마트 최고 그 오너가 당신들의 평가는 재고 회전율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평가받은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간단한 혁신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가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인 거죠. 기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상품 매입액이 있습니다. 이 표현 방법은 아주 표준적인 작성 방법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2%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6.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28%, 1.1%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1.1%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증감액과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해 보면은 4억 4,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은 자관 숫자라는 것은 이론이라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물음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금이 116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116억 원이 증가했는데 111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5억 6,6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느냐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억 7,800만 원의 현금을 너희들 어디다가 공금 유용을 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영경비로 인건비가 70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3.4% 증가했고요. 직원수는 45명이 증가했습니다. 과자 메이커가 연봉이 9,65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매우 높은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일반 이런 과자 공장이 이런 높은 생산직이 많을 텐데 이렇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 공장은 극히 작고 아마 그 해외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쪽, 그 본사 쪽 그 평균 연봉은 매우 높은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반비는 13.3% 증가했고 지급수수료는 10.4%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실업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과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거꾸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 중에서 첫 단계에 해당하는데 두 가지 모두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 회계 과정을 세우는데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됩니다. 1, 2차 추론에서도 다 하락한 거로 나왔죠. 그리고 입증 추론에서도 그 하락의 논리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하락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판매 가격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더 하나 보태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 투명 증거,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3.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0.4%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보다 더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 모순이 되죠. 그리고 아까 그 뉴스에 나온 비초비라는 것은 여기에 없네요. 그래서 이 최근에 제가 그 기업물가지수도 한국은행이 좀 집계를 해야 된다. 물가지수 만들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 이거 정확히 한국은행이 기업들로부터 통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본이 하는데 왜 한국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또 자극을 줘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건 됐는데 판매 가격은 상승이 됐는데 원재료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다. 적게 내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가격을 1.1% 내려야 되는데 뭐 가공비율까지 다 감안해서 0.4%뿐이 안 내렸으니까 가격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투명회계 과정은 패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숫자 맞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좀 맞춰졌지만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 매출 실적에 비해서 6월 말까지 51.3%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예측은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예측 수준으로 제 예측 수준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가 아니고 러시아하고 디커플링 하면은 오리온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뽑으면은 1조 원을 할 것 같고 또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1조 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루프트 회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예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이 아니고 1조 1,000억 원을 해라. 이렇게 이제 사업 목표가 정해지면 이걸 달성한다면은 영업이익은 1,794억 원 영업이익이 나는데 자 재고 회전율 이 정도까지 했으면 잘했다고 보고 조금만 더 잘하자 18회전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1조 1,200억을 하게 돼가지고 영업이익은 1,870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자, 이런 예측도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는 트렌드가 나오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66,1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900원이나 크게 내려갔고요. PBR은 2.07이 되겠습니다. 4.11까지 매우 높게 올라갔었는데 오리온이 그렇죠. 오리온 홀딩스가 37.83%, 국민연금이 9.12%, 외국인 중에서 맥컬리가 눈에 띕니다. 27.1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